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를 실시했습니다. 연준은 내달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재무부는 11월 재정 수지 적자가 1,7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절벽을 둘러싼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 실시됐고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 예상대로 추가 부양책이 제시됐죠. 네,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를 실시했습니다. 실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매달 4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연말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확대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전망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자산 매입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연준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증권을 사들이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앞서 연준은 지난 6월에 FOMC에서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MBS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요. 저금리 기조는 2015년까지 이어갈 것이라고요. 네, 금리는 현재 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로 동결하겠다라고 연준은 밝혔는데요. 연준은 실업률이 6.5% 이상에 머무르고 인플레이션이 1, 2년 사이에 2.5%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현재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최소 2015년 중반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FOMC에서 오늘 12명의 위원들 가운데 11명이 경기 부양책에 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세한 가운데 부양책이 나온 거네요. 재정 절벽에 대해서도 연준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벌써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연준 역시 재정 절벽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서 이미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이 재정 절벽으로 떨어진다면 연준이 그 전체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의회의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절벽 기간이 짧으면 영향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버냉키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전망이 이미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관건은 고용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업률은 5% 중반대까지 좀 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요? 네, 벤 버냉키 의장은 오늘 정책위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업률이 5에서 6% 초반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업률이 6.5%가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연준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 6.5%는 단지 장기 실업률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기일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실업률의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일자리 증가세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제의 가장 긴급한 이슈로 이 실업률을 꼽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이 1.8%로 예상이 됐죠. 네, 현재 미국 증시가 아주 내림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연준의 경기 평가가 좀 비관적이다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범위를 1.7에서 1.8%로 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제시했던 1.7에서 2.0%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아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장률 전망도 2.3에서 3%로 낮췄고요. 2014년에는 최대 3.5%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2015년의 실업률이 6에서 6.6% 범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 저금리 기조는 2015년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에서 나온 코멘트 가운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게 제시됐다는 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재 3대 지수가 이제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나온 지표들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좀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재무부가 미국의 11월 재정 수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른다면 11월 적자는 1,7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회계연도 2014년도 첫 두 달인 10월과 11월 재정수지 적자는 총 2,9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11월 달에 1,620억 달러를 세수로 거두려는 반면에 지출은 3,34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첫 두 달간 재정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셈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화당과 백악관의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 이어지고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측이 오바마 대통령 비난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또 백악관이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존 베이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은 재정 절벽 협상과 관련해서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과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10년간 1조 4천억 달러의 세수 증대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협상에 좀 진전이 없다고 접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 예산안은 주로 세금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비난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역시 이 같은 공화당 측의 입장에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화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수 증대에 찬성하거나 미국 경제가 절벽으로 진입하거나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조금 더 누그러지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네. 다만 유럽 쪽에서는 좀 호재성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영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이 나왔네요. 이 지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영국에서는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지난 10월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전월 대비 3,000건 줄어든 158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000건 증가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지표는 호전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3개월 8월부터 10월까지 실업률은 7.8%를 기록해서 기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업자 수는 전달에 비해 8만 2천 명 감소한 25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유럽 증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다고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FOMC 결과를 앞두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국 증시가 0.35% 올랐고 프랑스 증시가 0.01%, 독일 증시는 0.33% 올랐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인 푸조의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1,500명을 추가로 감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독일의 보험사는 알리안츠는 0.94%,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0.03%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상품 시장 마감 스케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값도 올랐고요. 유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0.3% 오른 1,714.7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 국제유가는 1.2% 올랐습니다. 배럴당 86.82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른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부양 행보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1월부터 국채를 450억 달러어치 추가로 매달 매입하면서 기존 400억 달러 규모의 MBS도 매입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재무부는 11월 재정 수지 적자가 1,72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절벽을 둘러싼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까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